진은숙은 아침 햇빛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걸 바라보며 천천히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해야 할 집안 공기는 요즘 들어 더 서늘했습니다. 남편 박성호가 꽃집을 정리한 뒤로 이 집엔 웃음 대신 한숨이 많이 자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호는 소파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멍한 눈빛이었지만 어느 순간 화면을 보며 미묘하게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은숙의 마음은 괜히 불편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건데요? 성호는 시선을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보육원 가야지. 애들 기다릴 거야. 그 말이 나오자 은숙은 짧게 숨을 삼켰습니다. 요즘 남편 입에서는 보육원이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직업은 없고 생활비도 못 주는 상황에서 남편의 관심은 온통 보육원 아이들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잠시 뒤 성호는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비싼 과자, 고급 빵, 새 옷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것들을 살 때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 밝음이 아내나 아들을 향할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은숙은 쇼핑백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이 겨울옷도 작아졌어요. 같이 좀 보러 가죠. 성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애들은 아무 옷이나 입혀도 돼. 괜히 새 걸 사려고 그래. 그 짧은 말에 은숙의 마음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자기 아들에게는 아무 옷이나 좋다면서 보육원 아이들에게는 계절마다 새 옷을 챙겨주는 남편. 그 기울어진 마음이 더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대충 챙기고 성우는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 지갑, 쇼핑백. 마치 중요한 자리를 향하는 사람처럼 분주했습니다. 문을 나서며 성우는 말했습니다. 애들 좋아하는 거라 빨리 가져가야 해. 점심 전에 도착해야 하니까. 은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그 말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씁쓸함이 따라붙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곧바로 쓸쓸해졌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소파에 앉아 남편이 두고 간 컵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마셨던 커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그 얼룩이 요즘 남편의 마음처럼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속을 맴돌던 단어 하나가 오늘은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혼.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서글펐지만 남편이 가족보다 어딘가 다른 곳을 더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체육복이 너무 작아. 새 거 사면 안 돼? 은숙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엄마가 사줄게. 걱정하지 마.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말하면 또 안 된다고 할까봐. 그 말은 은숙의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눈치 보는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숙은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선행이 진짜 착함인지 아니면 가정에서 도망치기 위한 핑계인지 그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남을 돕는 건 좋은 일이지만 우리 가족을 버리고까지 해야 할 일일까? 그녀의 가슴 한쪽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굴러내리듯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집안에 있는 아들과 아내였는데 남편은 그 사실을 완전히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큰 숨을 들이마시며 속삭였습니다. 이대로는 못 버티겠다. 우리 집부터 지켜야지. 새로운 선택의 그림자가 그녀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가 집을 나간 뒤 진은숙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거실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이 무겁지만 없을 때는 또 다른 서늘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이제 단순한 봉사로는 설명되지 않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성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애들 컨디션 좋아. 간식도 잘 먹네. 은숙은 화면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애는 체육복 하나 못 사서 눈치 보고 있는데 그녀는 주방 정리를 하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보육원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집착할까? 이 의문은 며칠 동안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궁금함이 점점 불안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도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가방은 낡아 끈이 한쪽이 비뚤게 쳐져 있었고 운동화도 바닥이 닳아 있었습니다. 은숙은 마음이 더 깊이 저미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 또 보육원 갔어? 도연이 묻는 순간 은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응, 또 가셨지.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왜 아빠가 나한테는 관심이 없을까? 그 말이 은숙의 심장을 세게 눌러버렸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 잘못 아니야. 절대로. 밤이 깊어갈수록 은숙의 생각은 정리되지 않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묻고 싶었지만 지금의 성우는 어떤 질문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난한다고 생각하고 화를 낼 게 뻔했습니다. 몇 시간 뒤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성우의 표정은 보육원에서 본 누군가를 떠올린 듯 미묘하게 부드러워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은숙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성우는 신나게 말했습니다. 오늘 애들 진짜 좋아하더라. 특히 지원이는 웃는 거 처음 봤어. 은숙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지원이요? 그 아이가 누군데요? 성우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내가 좀 챙겨주는 애 있어. 뭐 그런 거지. 은숙의 마음은 더 깊은 구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말할 때 남편의 눈빛은 마치 아버지가 아이를 바라보듯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그 따뜻함은 가족에게 한 번도 준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은숙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도연이는요? 당신 아들은요? 성우는 짧게 무표정해졌다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아, 걔는 괜찮잖아. 지원이는 좀 사정이 있단 말이야. 그 말은 은숙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우리 아들은 사정이 없는 아이인가? 우리 가족은 아무렇지 않은가? 남편은 씻으러 들어갔지만 은숙은 거실에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고 그 속에 깔린 묘한 감정이 거슬렸습니다. 지원이. 은숙은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왜 그 아이만 유독 챙기는 걸까? 보육원 아이가 수십 명인데 왜 한 아이에게만 눈빛이 달라질까? 새벽이 되었을 때 은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남편의 행동에 대한 의심이 이제는 참을 수 없는 단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몰래 보육원으로 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창밖에서 새벽 불빛이 떠오를 때 은숙의 마음은 이미 결심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새벽 내내 뒤척인 진은숙은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직접 확인해야만 마음의 매듭을 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에 가기 전 은숙은 조용히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까지 끌려다니다가는 자신도 아들도 모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오전이 되자 은숙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아들이 묻지도 못한 채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은숙의 걸음은 빠르지는 않았지만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하자 입구에서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은숙은 살짝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원장 장미정이 은숙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숙 씨 여길 어떻게 해? 은숙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자주 온다고 해서요.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미정은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이 되었다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 들어오세요. 은숙이 안으로 들어가자 멀리서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우는 아이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특히 한 여자아이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은숙이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은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긴 머리를 묶은 작은 소녀였고 남편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원장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원이에요.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은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몇 번이나 남편 입에서 들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이 왜 이렇게 챙기는 거죠? 미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호 씨가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아이예요. 은숙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온전히 그 아이에게 집중돼 있었고 가족에게 향했던 날카로운 표정은 그곳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은숙의 가슴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치솟았습니다. 도대체 남편과 저 아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잠시 후 성우가 아이들을 화장실에 데려다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숙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원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정은 손을 모으며 조심스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원이는 성호 씨가 꽃집하던 시절 알던 아이예요. 그 순간 은숙의 심장은 세게 흔들렸습니다. 알던 아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이 엄마가 혼자 키웠거든요.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일할 때 아이를 맡기거나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은숙은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꽃집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단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원이 엄마가 결국 먼저 떠났어요. 그 뒤에 아이가 잠시 갈 곳이 없어서 성호 씨가 좀 데리고 지낸 적이 있어요. 은숙은 의자에 앉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얼마나 깊게 얽혔는지,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기에 모든 상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말끝을 잇지 못하는 은숙에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는 안 섞였어요. 하지만 성호 씨가 많이 정을 줬던 건 사실이에요. 은숙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보이던 남편의 눈빛, 자기 아들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그 따뜻함. 그 이유가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이렇게 오래 비운 거군요. 은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실했습니다. 그 순간 문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수가 여기서 뭐해? 성우가 지원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남편 목에 팔을 감고 있었고 성우는 난처함과 놀람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일어나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어떤 감정이 숨겨져 있는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은숙의 마음속에서 아주 큰 균열이 다시 한번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믿음조차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은숙은 남편 박성호가 지원이라는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팔에 가볍게 기대 있는 아이의 모습,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는 남편의 애틋한 눈빛은 그녀가 알고 있는 성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호는 당황한 듯 몸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은수가 왜 여기까지 왔어? 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은숙은 그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지원에게만 향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성우는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애들 좀 챙기고 있었던 거지. 그러나 은숙의 눈에는 챙기는 것을 넘어선 무엇인가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잠시 뒤 지원이 원장에게 가자 성우는 한층 불안한 표정으로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고 그래? 말이라도 하고 오지. 은숙은 그의 말을 끊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원이 왜 그렇게 챙기는 거예요? 순간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질문을 가장 피하고 싶어 한다는 듯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았습니다. 그냥 사정 있는 아이다. 도움이 필요해. 은숙은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정 있는 아이는 세상에 많아요. 근데 당신은 왜 그 아이만 챙기죠? 성우는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긴 침묵 끝에 나온 말은 도망치는 사람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쓰여서 그래. 은숙은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에는 죄책감인지 애착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마음이 쓰이는 이유를 말해주세요. 그 말에 성호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리는 걸 숨기지 못한 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말 못해. 그 대답은 은숙의 속을 한 번 더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이 숨기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생활을 포기하다시피 하며 보육원에 집착하는 이유를 그녀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남편. 은숙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당신 나랑 도연이에게는 그런 눈빛 한 번도 준 적 없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인지 숨겨진 과거 때문인지 그는 그저 묵묵히 가슴을 움켜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원장 미정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숙 씨 잠깐 드릴 얘기가 있어요. 성우가 돌아보자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성우 씨, 잠깐 자리 좀 비켜주세요. 그 말에 성우는 당혹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얘긴데? 왜 나보고? 은숙 씨께 먼저 드릴 말이 있어요. 미정의 단호한 목소리에 성우는 결국 지원이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벗어나자 은숙은 마음속에서 무겁게 쌓여있던 감정이 서서히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미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숙 씨, 사실 지원이 엄마가 살아있을 때 그분이 성호 씨에게 자주 도움을 받았어요.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움 정도가 아니라 성호 씨가 아이를 돌본 적도 있어요. 은숙은 서서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돌봤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는 듯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분이 많이 아프셔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거든요.
그때 성호 씨가 많이 도왔죠. 은숙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이 혼자만 알고 있던 시간들, 자신에게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과거. 미정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원이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잠깐이지만 성호 씨가 지원이를 데리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 한 문장이 은숙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아들에게는 무심하고 냉담하면서 다른 아이에게는 아버지처럼 굴었던 이유, 그 모든 퍼즐이 한순간에 맞춰졌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는 안 섞였어요. 하지만 성호 씨가 정말 많이 아꼈던 아이였어요. 그 순간 은숙은 남편이 지원이를 안고 웃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이 가족에게 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그때 성우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무슨 얘기했어?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려 있었고 그 떨림이 은숙에게는 또 하나의 진실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과 분노, 그리고 깊은 실망이 뒤섞여 있었고 남편은 그 눈빛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본 듯했습니다. 그날 은숙의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믿음의 조각마저 조용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뒤 진은숙은 한동안 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아이에게 보였던 눈빛, 그리고 자신에게 숨겨왔던 과거까지 모든 것을 알고 나니 이 결혼을 붙들 이유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 박성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불안한 얼굴로 현관을 서성이던 그는 은숙이 나타나자 급히 다가왔습니다. 은숙아, 얘기 좀 하자. 은숙은 그를 지나쳐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놀랐지? 근데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은숙은 천천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성우는 시선을 피하며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그냥 말하면 오해할까봐. 당신이 속상해할까봐. 은숙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숨긴 거예요. 가족보다 그 아이가 먼저였다는 사실을. 성우는 조금씩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는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그런 애를 내가 버릴 순. 은숙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를 버린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남편의 입술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숙은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어 남편 앞에 두었습니다. 남편은 손이 떨린 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든 종이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는 떨렸고 손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대로예요. 은숙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성우의 표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수가 잠깐만 그건 아니지. 이혼이라니 무슨. 제가 먼저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은숙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족보다 다른 아이를 먼저 챙기는 순간 우린 이미 무너졌다고. 성우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난 착한 일을 한 거야. 남을 돕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은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착한 일이라. 정작 당신 가족은 외면하고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으로
남 돕는 게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 말에 성우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생활비는 한 푼도 넣지 않던 남편이 보육원에 쏟아부은 돈은 전부 은숙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은숙은 마지막 결정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남을 도우려면 당신 돈으로 하세요. 가정을 등지고 착한 척하는 건 착함이 아니라 무책임이에요. 성우는 마치 크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수가 나 다시 잘해볼게. 정말이야. 약속할게. 약속은 가족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은숙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걸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연이와 제 삶을 살겠습니다. 문을 나서는 은숙의 뒷모습을 성우는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무너진 건 가정이 아니라 가정을 버린 남편의 착한 척이 만든 거짓된 세계였습니다. 은숙이 밖으로 나서는 순간 겨울바람이 살며시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하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착한 척으로 지켜지는 가정은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곳을 놓친 사람에게 돌아오는 건 결국 빈집과 빈자리뿐이었습니다.